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과 올바른 투자 정보를 위해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줄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HB 테크놀로지입니다. HB 테크놀로지의 이슈와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게 중점적으로 다룰 만한 이슈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어떤 현재 이슈에 대해서 찍는다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이슈를 파악을 하면서 앞으로 나올 상승에 대비를 하자라는 것도 있고요. 또 현재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등분을 보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들어갔을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이런 점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촬영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HB 테크놀로지는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이제 두 가지 기사였습니다. HB 테크놀로지 이거 8월 달에 나왔고 이거 3월 달에 나왔습니다. HB 테크놀로지 EQ 영업이익 64억 흑자 전환 올해 4분기 매출액 554억 9,985만 원을 기록해서 손해익은 63억 8,308만 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8.43%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가 전환됐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주가가 띵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거는 다 얘기를 해드리고 차트를 띄워드릴 겁니다.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2차전지 삼성 SDI 뚫었다 셀 검사 장비 독점 공급. HB 테크놀로지는 삼성 SDI의 셀비전 검사기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만 60억 원의 2차전지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4배 이상 늘어난 200억 원 규모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라는 기사였죠.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3월 달에 그런 3 여기가 지금 3월 달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 상승분. 3월 달에 이제 삼성과 셀 검사 장비 독점을 하면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지만은 이 부근에는 8월 달 부근에는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죠. 저희가 아까 전에 제가 8월 달 때는 2분기 영업이 EQ 영업이 흑자로 돌아갔다라는 점에서 상승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와 어떤 144억 144.5억 원의 규모의 장비를 수주했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인해서 같이 주가가 상승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HB 테크놀로지를 볼 때는 결국에 영업의 흑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영업 흑자와 더불어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장비주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설비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에 맞는 대규모 장비 수주가 들어오면은 이게 매출액에 반영이 돼서 내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HB 테크놀로지 같은 거에서 중요하게 볼 점들은 이런 HB만 볼 게 아니라 모든 장비주들이 어떤 처음 독자적인 새로운 기술을 통한 장비를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기업들이 우리한테 장비 좀 수주를 해줘. 처음에는 이제 슈퍼 을이 됩니다. 을인데 슈퍼 을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장비의 기술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면 결국에 대기업들은 다시 갑이 돼서 우리가 장비를 사줄게. 근데 많이 사줄 테니까 조금 할인 좀 해줘라. 그렇게 되면 실제로 매출액은 증가하게 되겠지만 이 할인율 때문에 영업이익이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돼서 쭉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HB 테크놀로지를 볼 때는 삼성과의 관계, 삼성의 장비를 독점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하지만 현재 이 부분의 반등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반등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부분이 가격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현재 이 하락분과 이 하락분과 이 지금
이 하락부는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추세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60평선이 우상향을 하면서 반등이 온 모습들이고, 하지만 이 하락들은, 여기서부터의 하락들은 60평선이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추세 자체가 하방이다. 여기는 상방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과 이 상황 둘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선 60평선과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는 2520원 라인의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2260원 라인, 그리고 이제 바닥 부근인 이 부근, 이 부근을 과연 해칠 거냐 안 해칠 거냐를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주가가 반등을 했지만 거래량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눌릴 수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일단 먼저 상황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이란 건 이런 부분들을 잘 지지를 해줘서 하나의 바닥을 더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최소한 두 개에서 세 개의 바닥은 더 만들어주는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을 만들 때 주의할 점들은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해요. 반등이 왔다가 바닥을 만들어주는 것 같았었는데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탈했을 때 조금 손절가 정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손절가는 이제 맨 밑바닥인 이제 2,100원 부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근에서 뚫고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반등이 와서 다시 본전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잘못 걸리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빠져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현재로서의 반등은, 현재로서의 상승분은 어떤 이슈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으로 많이 빠져서 올라온 반등일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반등이 눌렸을 때 이런 2260원 라인과 2100원 라인 부분을 잘 지켜주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밑으로 빠지게 냅두면, 빠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은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일단 하나의 바닥밖에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바닥과 세 번째 바닥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현재 반등 하락했을 때 2,600, 2,200원, 2,100원 잘 지지하는지 체크를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고, 다시 반등이 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상승이 왔을 땐 1차적으로 2,700원 라인, 여기서 이제 매도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쉬어가는 것, 어느 정도 차익을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차트를 봤고요.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차트적으로도 조금 더 할 말은 많지만,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리딩에 영향이 될 수도 있어서 어떤 가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이슈나 또 주가의 변동 사항이 있으면 제가 영상을 계속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기업 컴퍼니의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